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73 나이에 아내와 첫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강원 바다와 산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아내, 소녀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그러나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이상했죠. 낯선 차가 서 있었고 대문 위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지만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맞지? 왜 열쇠가 안 맞아? 그때 뒤에서 부동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여긴 오늘 잔금 치른 새 주인 집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집, 벽돌 하나, 문틀 하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 더는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인감도장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은행 서류라 하기에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도장이 집을 파는 데 쓰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여간방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좁은 방, 낡은 전등, 아내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또각또각 낯선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제 귀엔 집 거실 시계 소리가 아직도 들렸습니다. 아들의 웃음, 아내의 된장국 냄새, 손주의 울음, 모든 순간이 그 시계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집이 세워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독대를 놓던 아내, 땀 흘리던 나, 방을 기다리던 아들, 그때의 햇살과 흙냄새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봄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대문을 열면 먼저 흙냄새가 스며들었죠. 아내가 된장국을 끓이면 고소한 향이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아들은 가방을 던지고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내는 장갑을 벗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손 씻고 앉아라. 금방 국 나온다. 바람에 흔들리던 부엌 커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름이면 우리는 마당에 모기향을 피웠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수박을 쪼개면 아들은 씨를 뱉으며 내기하자 했습니다. 누가 더 멀리 뱉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가을이 오면 마당 감나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아들은 바구니를 잡고 아내는 감을 매달았습니다. 햇살에 빛나는 감, 달콤한 냄새가 저녁 공기에 번졌습니다. 아들은 기다리다 못해 감 하나를 몰래 베어 물고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아직 덜 말랐어. 아들은 혀를 내밀며 도망갔습니다. 겨울엔 벽시계 소리만 집안을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는 우리 가족의 숨결 같았습니다. 나는 난로불 옆에서 책을 읽었고 아내는 뜨개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펜 긁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창밖엔 눈이 쌓이고 찬바람이 스며들면 아내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끝에 묻던 비누 냄새가 지금도 내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집안을 다시 걸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족의 신발이 줄지어 놓여있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운동화, 며느리의 구두, 손주의 작은 고무신, 그 신발들은 가족의 일기를 쓰듯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부엌은 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내가 된장국을 끓이고 국수를 삶고 김치를 무치던 곳, 구석에 걸린 낡은 고무장갑 하나, 손가락 끝이 닳아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쓸만하다.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 장갑엔 아내의 삶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으면 계절마다 다른 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봄엔 흙냄새, 여름엔 풀냄새, 가을엔 감냄새, 겨울엔 눈냄새.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집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낯선 여간방에 앉아
차가운 벽을 바라봅니다. 아내는 멍하니 손수건만 만지작거립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또각또각 소리를 냅니다. 낯설고 차가운 리듬. 나는 눈을 감고 집의 벽시계 소리를 귀에 되살리려 애씁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열쇠 하나. 이제 어떤 문도 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문만은 지켜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떨렸지만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잃었어도 시간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기억은 살아있다. 아침 햇살이 여관 창문 틈으로 조심스레 스며듭니다. 나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내는 이미 깨어 앉아 있습니다. 손주 편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죠. 할머니, 할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그 삐뚤빼뚤 글씨가 우릴 붙잡아줍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골목숨을 들이마십니다. 네온 간판 냄새와 튀김 냄새가 섞여 낯선 하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집 천장에 나무결이 떠오릅니다. 비누로 닦던 아내의 손길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점심때 우리는 구석 국밥집으로 갑니다. 식탁 유리 밑에 옛 달력이 보여 가슴이 콕 찔립니다. 벽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지만 우리 집 시계와는 리듬이 다릅니다. 아내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속삭입니다. 입에 안 들어가. 나는 억지 미소로 한 숟갈 뜨지만 국물은 어쩐지 목에 걸립니다. 가게를 나서자 낯선 시선들이 우리를 스칩니다. 수군거림이 바람에 섞여 지나갑니다. 여관 방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나는 살며시 그 손을 감쌉니다. 방문을 닫고 가방을 펼칩니다. 바닷소금 한 봉지, 작은 자갈 몇 개, 손주에게 주려고 줍던 그 돌멩이 내 손바닥에서 차갑게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만이 오늘의 위로입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의 전화가 옵니다. 정말 집을 팔렸냐고. 그 목소리 끝에 믿기지 않는다는 숨이 매달려 있습니다. 나는 짧게 답합니다. 그래, 그랬다. 수화기 건너편이 길게 침묵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계 소리가 커집니다. 여관의 초침이 심장을 두드립니다. 또각또각또각 낯선 박자가 잠을 밀어냅니다. 아내는 뒤척이다 몸을 세웁니다. 손수건 끝을 가만히 비빕니다. 말 대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나는 속으로 묻습니다. 우린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집이 아니어도 집 같은 곳은 어디에 있을까? 새벽녘 창틈으로 첫 새소리가 스며듭니다. 나는 그 소리에 조금 눈을 감습니다. 아침 신문을 사러 나갔습니다. 가판대 한쪽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작은 기사 제목, 여행 간 사이 집 팔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눈치를 보며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나는 고개만 숙입니다. 여관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신문을 잡습니다. 글자를 읽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네 사람 다 알겠네. 그 목소리는 숨이 끊긴 듯 가늘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형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봅니다. 아내는 사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애들 소식 들으셨나요? 사촌은 잠시 뜸을 두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또 찔렀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다는 기계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어 손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내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어디 있는 걸까? 나는 목구멍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형광등 불빛은 더 낯설게 깜빡였습니다. 시계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뒤척이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고무장갑 냄새가 배어있는 손,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집은 없어도 우린 아직 함께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흘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린 여전히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붉은 네온사인 불빛, 낯선 소음들,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제 어떤 문도 열지 못하는 쇠조각. 하지만 내 손안에선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불러오는 집의 냄새들, 된장국 향, 장독대 흙냄새, 감나무 잎사귀 향기, 모두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집에 가볼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 추억은 어디 있는 거지?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더 선명해지는 기억의 조각들,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온 작은 선물, 아내가 눈물로 받아 안던 날, 손주가 처음 할머니라 불렀던 순간, 모든 장면이 집 안 구석구석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낯선 여관 천장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네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집 공사 시작했대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쪼개듯 베었습니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벽과 마루에 스며 있는데 망치질과 페인트가 그걸 지운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손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아내는 편지를 쥐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글씨에서 희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버티면 언젠가 다시 집을 찾을 수 있어. 아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여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손주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종이는 달아구겨졌지만 그 글씨만은 우릴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방이 드러났다는 소식.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도망 중입니다. 지방 도시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수사관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내가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뭐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찾는 중이래.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주르르 흘렀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동네에 다 알려졌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친척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애들 소식 아세요? 친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더 낯설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 거실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금이 간 나무틀, 비뚤어진 바늘, 그러나 따뜻했던 소리, 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관 시계 소리가 그 기억을 덮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박 빚으로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나는 종이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골목 냄새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장독대 흙냄새, 된장 익는 냄새, 감잎바람 냄새,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골목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집은 없어도 아직 우린 있잖아. 그 말이 더 아팠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내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끝까지 찾을 거지? 나는 목이 메었지만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자. 어떻게든 찾자. 그 순간 꺼져가던 내 안의 불씨가 조금은 다시 일렁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묵던 모텔방이 발견됐습니다. 방 안엔 낡은 가방과 구겨진 영수증 하나, 그 영수증 속에는 도박장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는 종이를 움켜쥐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원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믿은 거야. 아들을.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했어? 부모로서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냥 너무 서글퍼서 그래. 나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 벽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나는 깼습니다. 아내가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 가방에 넣었던 것. 아내는 장갑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버리지 마. 집 냄새가 나. 나는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와 흙 냄새가 선명히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채업자에 쫓기고 있다는 것, 며느리와 함께 도망치며 돈을 마련하려 애썼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경찰서 복도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아내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끝까지 버티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내 스스로에게조차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 앞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문은 바뀌었고 마당엔 낯선 신발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선 소리였지만 손주의 웃음과 겹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내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시계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졌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시계는 우리 시간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밤이 되어 아내는 다시 손주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아내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낡은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무 문도 열지 못하는 쇠조각 하나. 그러나 내 안에서는 여전히 빛을 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열 수 있겠지. 우리 마음의 문이라도.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국 붙잡혔다는 소식. 나는 수화기를 쥔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꺼진 눈빛.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아무 문도 열지 못하는
쇠조각 하나.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열쇠는 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열고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새 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시계를 발견했다는 소식.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달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고 금간 벽시계, 우리 집 거실을 지켜주던 그 시계.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시계를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아직 우리 시간이 살아있네. 그 순간 가슴속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시계는 돌아왔습니다. 된장국 냄새와 감나무, 고무 장갑과 열쇠,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여관방 벽에 시계를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집 거실의 리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작은 웃음도 피어났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잠시나마 잃었던 것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 스며듭니다. 나는 눈을 뜨고 시계를 바라봅니다. 또각또각 소리, 여관방 벽에서 울립니다. 며칠 전 돌아온 우리 집의 시계, 금이 간 나무틀, 비뚤어진 바늘. 그러나 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아내는 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여보, 집은 사라져도 시간은 우릴 지키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그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식으로 구속됐다는 소식. 나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작게 울음을 삼켰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주한 아들,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대답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울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아내는 눈을 감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문을 열 순 없지만 기억을 열어주던 열쇠. 집은 사라졌지만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열쇠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새 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지러 가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낯선 웃음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처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는 빛을 잃었지만 손안에서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새 주인은 작은 상자를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벽시계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금이 같지만 분명 우리 집 시계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시계를 껴안으며 작게 울었습니다. 여보, 아직 우리 시간은 살아있네. 그 순간 내 가슴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시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관방 벽에 그 시계를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집 거실의 리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도 피어났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집 잃은 노부부, 시간은 지켜냈다. 작은 활자였지만 우리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경찰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위협은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 나는 목이 메었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곧 간다, 곧 돌아간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적시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희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절망의 그늘에서 조금은 벗어났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벽에 걸린 시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집 거실의 리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무장갑을 손에 쥔 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냄새. 집 같아. 나는 장갑을 함께 잡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누 냄새와 흙 냄새가 기억을 깨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집은 없어도 사랑은 남아있어. 우린 살아있잖아. 아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녘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팔리지 않는다.